그녀는 잠행 중 제1장 거룩에 가면 점화와 이중성, 일막 성경책을 든 손. 밤 11시 30분 아파트 침실. 불이 꺼져 있다. 서연이 침대 한쪽에 누워 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잠든 것 같다. 잠든 것 같다는 건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조금 전 일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다. 서연이 손을 뻗었다. 남편의 등에 손을 올려놓았다. 말없이 그냥 닿고 싶었다. 남편이 몸을 조금 앞으로 당겼다. 피하는 것도 밀어내는 것도 아닌 그냥 멀어지는 동작. 그러면서 말했다. 남편 나 피곤해. 그게 전부였다. 서연은 손을 걷었다. 소리 없이. 지금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눈을 감지 않는다. 감으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닮아서 그나마 낫다. 얼마나 됐을까? 이렇게 된 게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다. 그러다 2달, 3달. 지금은 반년이 지났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안겼던 게 언제인지 기억을 더듬어도 잘 나오지 않는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서연도 안다. 직장에서 지쳐서 온다. 말수가 줄었다. 주말엔 핸드폰을 보거나 잠을 잔다. 서연에게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는다. 그냥 없는 것처럼 대한다.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게 때로는 싸우는 것보다 더 사람을 지운다. 서연은 옆으로 돌아 눕는다. 남편의 등이 보인다. 넓은 등이다. 저 등에 얼굴을 묻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눈을 감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주방. 서연이 밥을 차린다. 2사람이 식탁에 앉는다. 텔레비전 소리, 숟가락 소리. 남편 오늘 늦어. 서연 알았어. 그게 오늘 아침 대화의 전부다. 남편이 나간다. 서연은 식탁을 정리한다. 남편이 먹다 남긴 밥을 바라보다가 그냥 버린다. 싱크대 앞에 서서 잠깐 멈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화창하다. 서연의 얼굴엔 그 빛이 닿는다. 아름다운 얼굴이다. 서연은 그걸 모른다. 아니면 알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는 아름다움은 없는 것과 같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든다.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다. 주일 오전 교회 중등부 교실. 서연이 들어서는 순간 교실 분위기가 달라진다. 아이들 선생님. 서연의 얼굴이 환해진다. 이건 만들어진 표정이 아니다. 진짜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이름 박서연 38세. 중등부 교사 7년 차. 활발하고 친절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 아이들이 먼저 달려오는 선생님. 서연 여학생을 안아주며 지은아, 지난주에 아팠다며? 지금은 괜찮아? 여학생 지은네. 선생님이 카톡해줘서 힘났어요. 서연 웃으며 그럼 됐네. 서연은 교실을 한 바퀴 돌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건넨다. 이름을 기억한다.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기억한다. 아이들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건 서연이 실제로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교실에서 서연은 살아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다. 집에서는 없는 것처럼 대해지는 사람이 이곳에서만큼은 존재한다. 필요하고 사랑받고 불린다. 그 감각이 너무 선명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진다. 수업 중 서연이 강단 앞에 선다. 치마에 레깅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자연스러운 화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심함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돋보이게 한다. 서연 얘들아,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 로마서 7장 15절. 아이들이 성경을 펼친다. 서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잠시 침묵. 한 남학생이 손을 든다. 남학생 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는 거요? 서연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런데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알면서도 하는 것, 알면서도 못하는 것. 그 사이에서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 아이들이 조용히 듣는다. 카메라가 서연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확신에 찬 눈빛. 진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그 눈빛 아주 깊은 곳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그녀도 알고 있다.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을 알면서도 하는 것, 알면서도 못하는 것. 이막 차 한 잔의 거리. 수업 후 교회 로비. 오후 일시. 아이들이 빠져나간 뒤 서연이 짐을 챙기고 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선생님, 아직 계세요? 최준혁이다. 28살. 청년부 소속으로 중등부를 돕기 시작한 지 석 달째. 키가 크고 눈이 맑다. 취업을 준비 중이다. 아이들이 잘 따르고 뭘 시켜도 군말 없이 한다. 서연과는 그 사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수업 끝나고 교재를 같이 정리하거나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잘 갔다. 편한 동료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편한 사람. 준혁, 저 오늘 이쪽 지나는 길인데 근처에서 커피 한잔하고 가실 생각 없으세요? 다음 주 수련회 동선 얘기도 좀 나눌 겸. 서연이 가방을 고쳐맨다. 집에 가면 텅 빈 오후가 기다리고 있다. 남편은 오늘도 늦는다고 했다. 서연 좋아요. 가죠. 카페 오후 1시 40분. 동네 카페. 조용하고 아늑한 곳. 두 사람이 창가 자리에 앉는다. 커피가 나오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흐른다. 처음엔 수련회 이야기다. 일정, 아이들 성향, 조 편성 방식. 서연이 메모장을 꺼내 적는다. 준혁이 핸드폰으로 장소 정보를 찾아 보여준다. 일하는 대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준혁 선생님은 언제부터 중등부 하셨어요? 서연 7년 됐어요. 처음엔 그냥 빈자리 채워달라는 부탁에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정이 들더라고요. 준혁 티나요. 아이들이 선생님 엄청 좋아하잖아요. 서연 웃으며 준혁 선생님도 잘하던데. 아이들이 잘 따르더라고요. 준혁, 저는 아직 어색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서연,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그냥 진짜로 궁금해하면 돼요. 얘가 요즘 어떤지, 뭐가 힘든지.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준혁이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을 바라본다. 준혁 선생님은 진짜로 궁금한 거죠? 아이들이. 서연, 그럼요. 준혁 잠깐 망설이다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 기울이는 분이 정작 본인은 어떠세요? 뜬금없는 질문이다. 서연이 잠깐 커피잔을 내려다본다. 서연, 저요? 준혁 선생님 얼굴 보면 가끔 되게 피곤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것 같아서. 서연이 웃는다. 그런데 이번 웃음은 조금 다르다. 무언가를 덮으려는 웃음이다. 서연, 다들 그렇죠 뭐. 사는 게 다 피곤하잖아요. 준혁이 더 묻지 않는다. 그냥 서연을 바라본다. 그 시선이 따뜻하다. 판단하지 않는 시선. 그냥 보는 시선. 서연은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처럼 느껴진다.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이 카페 문을 나선다. 햇살이 기울고 있다. 준혁, 다음 주 수련회 장소 답사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어차피 선생님 혼자 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운전 도와드릴 수도 있고. 서연이 잠깐 생각한다. 안 될 이유는 없다. 같은 교사고 함께 준비하는 사역이다. 자연스러운 제안이다. 서연 그래요. 같이 가요. 준혁이 웃는다. 그 웃음이 환하다. 아주 젊은 사람의 웃음이다. 서연은 그 웃음을 보며 차 키를 꺼낸다. 집으로 가는 내내 오늘 오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남편과 함께 앉아 있을 때와는 다른 무언가. 서연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지 않다. 알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오늘 오후가 좋았다는 것만 기억하기로 한다. 밤 아파트 침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다. 서연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다. 남편이 씻고 나와 불을 끈다. 어둠. 서연이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본다. 오늘 카페에서 준혁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른다. 선생님 얼굴 보면 가끔 되게 피곤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것 같아서. 아무도. 서연은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본다. 등이 보인다. 어제와 같은 등. 눈을 감는다. 산막 수련회 탐방. 그리고 한적한 길. 다음 주 월요일 서연의 차. 오전 10시. 서연이 운전하고 준혁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진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서연의 어깨가 조금 내려간다. 이 감각을 서연은 안다. 일상에서 벗어날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흐른다. 준혁 선생님, 이 노래 아세요? 제가 요즘 자주 듣는 건데. 서연 몰라요. 좋네요. 준혁 저는 운전할 때 음악 없으면 못 가요. 선생님은요? 서연 저는 가끔 아무것도 안 틀 때가 더 좋아요. 조용한 게. 준혁 왜요? 서연 잠깐 생각하다가 집에서는 조용한 게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 안에서 혼자 조용한 건 달라요. 이상하죠? 준혁이 서연을 본다. 준혁 이상하지 않아요. 더 묻지 않는다. 그냥 그 말을 받아준다. 서연이 살짝 웃는다. 수련원 오후 1시. 두 사람이 수련원을 꼼꼼히 둘러본다. 서연이 메모하고 준혁이 사진을 찍는다. 숙소 배치, 식당 규모, 야외 공간.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다. 담당자가 안내를 마치며 말한다. 담당자 둘이서 오셨어요? 부부세요? 서연이 웃는다. 서연 아니요. 같은 교회 교사예요. 담당자 아 그래요? 잘 어울리셔서. 담당자가 자리를 뜬다. 잠깐의 침묵. 준혁이 헛기침을 한다. 귀가 조금 붓다. 서연은 못 본 척 메모를 이어간다. 수련원 주차장 오후 4시. 답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온다. 준혁 생각보다 좋네요. 아이들 좋아하겠다. 서연 그쵸? 야외 공간이 넓어서 좋아요. 두 사람이 차에 탄다. 서연이 시동을 건다. 서연 배고프죠? 올라가는 길에 밥 먹고 가요. 준혁 좋아요. 국도 오후 4시 30분. 고속도로 대신 국도로 접어든다. 준혁이 찾아놓은 식당이 이쪽 방향이다. 창밖으로 논이 펼쳐진다. 가을논이다. 황금빛이 넓게 깔려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바라본다. 준혁 선생님. 서연 응? 준혁 창밖을 보며 저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서연 무슨 말이요? 준혁 교회에서 서 계실 때 늘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 옆에서 웃고 계실 때도 그냥 서 있을 때도 저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오래됐어요. 차 안이 조용해진다. 준혁의 목소리는 고백이라기보다 오래 혼자 간직했던 말을 꺼내놓는 것에 가깝다. 가볍지 않다.
그래서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핸들을 잡은 손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간다. 준혁 조용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참았는데 오늘은 왠지 말해도 될 것 같아서요. 서연 낮게 왜 오늘은 될 것 같았어요? 준혁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노을이 차 안으로 쏟아진다. 황금빛이 서연의 얼굴에 닿는다. 서연이 앞을 본다. 표정을 읽을 수 없다. 한적한 도로변 오후 5시 20분. 서연이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도로 옆 공터에 차를 댄다. 준혁 선생님? 서연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깐만요. 두 사람이 앞을 바라본다. 논 너머로 노을이 넓게 깔려 있다. 지나는 차가 없다. 이 공터에 이 차 한 대뿐이다. 히터 소리, 그뿐이다. 준혁 조용히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말을. 서연 아니에요. 짧은 침묵. 서연 창밖을 보며 낮게 나도 알고 있었어요. 준혁 선생님이 어떤지. 준혁이 천천히 서연을 돌아본다. 준혁 알고 계셨어요? 서연 그래서 더 모른 척 했어요. 준혁 지금은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좁은 차 안, 기울어진 노을빛, 낮게 돌아가는 히터 소리.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두 사람 다 안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지도 않는다. 준혁의 손이 천천히 움직인다. 서연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얹힌다. 서연이 그 손을 내려다본다. 거두지 않는다. 시간 경과. 카메라는 차 밖에서 바라본다. 어두워지는 하늘. 논 위로 바람이 지나간다. 멈춰있는 차. 창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조용히 흐려진다. 안은 보이지 않는다. 노을이 완전히 진다. 어둠이 내려앉는다. 차는 멈춰있다. 그 후 차 안. 정적. 서연이 앞 유리를 바라보고 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무 말이 없다. 서연이 먼저 시동을 건다. 서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가요. 준혁? 네. 차가 출발한다. 귀가 중 차 안. 라디오를 켠다. 서연이 직접 채널을 돌린다.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준혁은 창밖을 본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진다. 서연은 그를 보지 않는다. 전방만 본다. 표정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울고 싶지 않다. 후회스럽지도 않다. 그냥 무언가가 채워진 것 같은 그 이상하고 위험한 감각.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 골목 어기밤 8시. 서연이 차를 세운다. 준혁이 내린다. 문을 닫기 전에 잠깐 멈춘다. 준혁 낮게 선생님. 서연 응. 준혁.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힌다. 서연은 그가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룸미러로 바라본다.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그 골목을 본다. 그리고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는다. 잠시 후 서연이 핸드폰을 꺼낸다. 남편에게 카톡을 입력한다. 나 좀 늦어. 먼저 자. 전송. 답장은 오지 않는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를 출발시킨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스쳐 지나간다. 빛과 어둠이 교차한다. 서연의 얼굴 위로. 끝까지 평온하게. 그녀는 잠행 중. 제2장 파괴되는 성전 탐식과 비극. 사막 중독된 잠행.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새벽 2시. 핸드폰이 진동한다. 서연이 눈을 뜬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자고 있다. 화면을 확인한다. 자요? 준혁이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침실을 나온다.
거실 소파에 앉아 답장을 입력한다. 앉아요. 저도요. 선생님 생각해서. 서연이 그 문장을 읽는다. 2번 읽는다. 심장이 뛴다. 새벽 2시에 남편이 자고 있는 집에서 다른 남자의 카톡을 읽으며 심장이 뛴다. 잘못됐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이 심장 소리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라는 것도 안다. 내일 봐요. 내일이 너무 멀어요. 서연이 웃는다. 소리 없이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남편이 자는 방 불빛이 꺼져 있다. 서연은 그쪽을 보지 않는다. 핸드폰 화면만 본다. 다음 날 오전 준혁의 자취방. 문이 열리자마자 준혁이 서연을 끌어당긴다. 말이 없다. 인사도 없다. 그냥 끌어당긴다. 서연이 저항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문의 의미다. 이 문을 열면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 교사도 아내도 아무것도 아닌 세계. 그냥 서연이 되는 세계. 한참 후 2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다. 천장을 바라보는 2사람의 숨이 고르게 돌아온다. 준혁 어젯밤에 선생님 생각하면서 한숨도 못 잤어요. 서연 나도요. 준혁 이거 병이에요. 서연 알아요. 준혁 근데 낫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그 말을 듣는다. 낫고 싶지 않다. 그 말이 자신의 말이기도 하다는 걸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정한다. 준혁 서연 쪽으로 돌아 누우며 선생님은요? 서연 천장을 보며 나도 낫고 싶지 않아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는다. 서연이 그 손을 놓지 않는다. 패턴의 가속.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 어느새 이틀에 한 번이 됐다. 그러다 매일이 됐다. 매일이 모자라서 하루에 2번이 됐다. 오전에 만났다가 집에 돌아와 남편 밥을 차리고 남편이 나가면 다시 준혁에게 연락했다. 준혁은 항상 받았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와요? 이미 나와 있어요. 이 2줄이 서연의 하루를 바꿨다. 준혁의 자취방, 서연의 찬, 한적한 모텔, 아무도 없는 골목 어귀. 장소는 달랐지만 2사람 사이의 온도는 어디서든 같았다. 만나면 세상이 닫혔다. 2사람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헤어지면 세상이 열렸다. 그런데 열린 세상이 너무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또 연락했다. 또 만났다. 어느 오후 서연의 차 안, 골목 어귀. 준혁이 조수석에 탄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이 2사람에게는 신호다. 세상이 닫히고 2사람만 남는 신호. 한참 후 2사람이 앞 유리를 바라보고 있다.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 시간. 준혁 낮게 오전에 보고 나서 선생님 차 사라지는 거 보는데 그때부터 또 보고 싶었어요. 서연 오전에 봤잖아요. 준혁 그러니까요. 보고 나면 더 보고 싶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서연이 그 말을 듣는다. 보고 나면 더 보고 싶다. 이 감각을 서연도 안다. 준혁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매번 이상하게 길게 느껴진다.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벌써 다음에 볼 생각을 한다. 이게 중독이라는 걸 안다. 그런데 끊을 생각이 없다. 끊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무서우니까. 서연 창밖을 보며 나도 그래요. 준혁 선생님도요? 서연 헤어지고 나면 핸들 잡고 운전하면서 벌써 다음에 볼 생각해요. 준혁이 서연을 바라본다. 그리고 웃는다. 준혁 저도요. 똑같아요. 2사람이 웃는다. 웃음 뒤에 오는 침묵이 무겁다. 그런데 그 무게를 2사람이 같이 들고 있다. 그게 이상하게 위안이 된다. 준혁의 자취방 밤. 서연이 준혁의 가슴에 기대어 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인다. 준혁 서연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선생님은 언제 제일 행복해요?
서연 지금, 준혁 지금이요? 서연 여기 있을 때 준혁 선생님이랑 준혁이 서연을 더 꽉 끌어안는다. 준혁 저도요. 선생님 없는 시간은 그냥 선생님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요즘은 서연이 눈을 감는다. 이 품이 익숙해졌다. 이 목소리가 익숙해졌다. 이 사람의 냄새가, 온도가, 숨소리가 익숙해졌다. 익숙해진다는 게 무서운 일이라는 걸 서연은 안다. 익숙해지면 없을 때 더 아프니까. 그런데 멈출 수가 없다. 오막 금지된 열매. 석 달째 주일 오전 예배당. 찬양이 울려 퍼진다. 예배당 안이 가득 찼다. 회중들이 눈을 감고 찬양한다. 손을 들어 올리는 사람도 있다. 서연도 서 있다. 찬양집을 들고. 그런데 찬양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설교가 시작됐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예배당을 채운다. 앞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멘 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서연의 귀엔 그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다. 수중 속 소리처럼. 무슨 말인지 들리는데 스며들지 않는다. 대신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 어젯밤 준혁의 목소리. 그가 서연의 이름을 부르던 방식. 헤어지기 싫다고 했던 말.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그 손의 온도. 그것들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선명하게 살아난다. 서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다. 스스로도 모르게.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진동한다. 한 번, 두 번, 보지 않아도 안다. 준혁이다. 설교가 계속된다. 서연은 앞을 바라본다. 눈은 강단을 향해 있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 준혁의 자취방. 어제의 오후.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빛.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준혁의 눈빛. 선생님은 여기 있을 때 제일 예뻐요. 서연이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뜬다.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을 시작한다. 서연의 입술도 움직인다.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머릿속엔 찬양이 없다. 준혁만 있다. 예배 후 주차장. 예배가 끝나고 서연이 주차장으로 나온다. 차 문을 열기도 전에 핸드폰을 꺼낸다. 준혁의 카톡 6개가 와 있다. 예배 중이죠? 끝나면 연락 줘요. 보고 싶어요. 지금 엄청 보고 싶어요. 선생님, 빨리 와요. 서연이 그것들을 읽는다. 1시간 넘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설교 한마디 귀에 안 들어왔던 이유가 여기 있다. 서연이 답장을 입력한다. 지금 나가요. 어디에요? 답장이 바로 온다. 주차장 앞 골목이요. 뛰어올게요. 서연이 차에 탄다. 시동을 건다. 사이드 미러에 교회 건물이 비친다. 서연이 기어를 넣는다. 차가 출발한다. 골목 어귀. 준혁이 뛰어온다. 숨이 약간 차 있다. 서연의 차를 보자마자 달려온 것이다. 조수석 문을 열고 탄다. 준혁 숨을 고르며 왔어요. 서연 그 얼굴을 보며 또 뛰었어요? 준혁 빨리 보고 싶어서요. 예배 내내 선생님 생각만 했어요. 서연 나도요. 설교 하나도 안 들렸어요. 준혁 웃으며 저도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선생님이랑 어제 있었던 것만 계속 생각났어요. 서연이 그 말을 들으며 차를 출발시킨다. 예배당에서 1시간 동안 혼자 품었던 것들을 준혁도 똑같이 품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게 서연을 웃게 만든다. 서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준혁 알아요. 서연 알면서도. 준혁 네. 알면서도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는다. 오후 준혁의 자취방. 오전 예배 끝나고 바로 왔다. 준혁 서연을 바라보며 선생님. 서연 응. 준혁 나 선생님 없으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서연이 그 말을 듣는다. 기억이 안 난다. 서연도 마찬가지다. 준혁을 만나기 전 하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무엇으로 하루를 채웠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서연 나도요. 준혁 이게 뭔지 알아요? 서연 몰라요. 준혁 선생님이 공기예요. 없으면 숨을 못 쉬는. 서연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준혁을 바라본다. 공기. 집에서 남편 옆에 누워 있어도 숨이 막혔다. 그런데 이 좁은 자취방에서 준혁 옆에 있으면 숨이 쉬어진다. 서연이 먼저 다가간다. 어느 날 하루의 기록. 오전 9시. 준혁의 자취방. 점심. 동네 골목 식당.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다.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오후 2시. 다시 준혁의 자취방. 오후 5시. 서연이 나가야 할 시간. 준혁이 현관까지 따라 나온다. 준혁 벌써 가요? 서연 응. 준혁 저녁에 또 봐요. 서연 남편 있어요. 준혁 서연의 손을 잡으며 그래도요. 서연이 잡힌 손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뺀다. 서연 카톡해요. 준혁 알아요. 선생님 들어가는 거 보고 카톡할게요. 서연이 엘리베이터를 탄다. 문이 닫힌다. 오후 11시. 남편이 잠든 후 거실에서 자요? 못 자요. 선생님 생각나서. 나도요. 내일 몇 시에 볼 수 있어요? 아침 일찍요. 빨리 보고 싶어요. 이게 하루다. 하루에 몇 번을 봐도 헤어지는 순간 이미 다음이 기다려졌다. 사치가 아니었다. 이게 두 사람에게 숨을 쉬는 방식이 됐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의 자취방. 준혁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다. 서연 왜요? 준혁 그냥요. 보고 싶어서 보고 있어요. 서연 방금 봤잖아요. 준혁 봐도 또 보고 싶어요. 이상하죠? 서연이 웃는다. 준혁 진지하게 선생님, 나 진짜로 선생님 노예된 것 같아요. 선생님 말 한마디에 하루가 좋아지고 선생님 카톡 하나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서연이 그 말을 듣는다. 노예. 그 말이 웃기면서도 정확하다. 서연도 마찬가지니까. 준혁의 카톡 하나에 하루가 시작된다. 준혁의 목소리 한 번에 하루가 정리된다. 이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서연 낮게 놔둬요. 나도 준혁 선생님 노예예요. 준혁 웃으며 그럼 우리 서로의 노예네요. 서연 그러게요. 두 사람이 웃는다. 그 웃음이 가볍지 않다. 그게 진짜라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육막 태동의 공포. 넉 달째 어느 월요일 아침 욕실. 형광등 불빛. 세면대 위에 임신 테스트기가 놓여 있다. 두 줄. 서연은 그것을 오래 바라본다. 처음엔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다가 세면대의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잡는다. 천천히 힘을 준다. 거울을 본다. 이 얼굴을 안다. 이미 알고 있다. 처음이 아니다. 남편과는 오래됐다. 그건 확실하다. 욕실 바닥. 서연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는다. 테스트기가 손에서 떨어진다. 타일 바닥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공황이 아니다. 계산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 생각 맨 앞에 준혁이 있다. 제일 먼저 알려야 할 사람. 제일 먼저 알고 싶은 사람. 같은 날 오후 서연의 차 안. 준혁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 서연이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본다. 시동은 걸려 있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준혁 선생님, 오늘 표정이 다른데. 서연 천천히 나 임신했어요. 준혁이 굳는다. 말이 없다.
숨도 잠깐 멎은 것 같다. 준혁? 언제요? 서연 오늘 확인했어요. 준혁이 서연의 얼굴을 바라본다. 서연은 앞을 본다. 표정이 없다. 이미 생각을 다 끝낸 사람의 얼굴이다. 준혁 낮게 같이 가요. 서연 혼자 가도 돼요. 준혁 선생님. 서연 괜찮아요. 준혁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혼자 가지 말아요. 저같이 갈 거예요. 서연이 그 눈빛을 본다. 애원이 아니다. 통보다. 내가 있을 거라는 것. 어디든 같이 갈 거라는 것. 서연이 오래 그 눈을 바라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앞을 본다. 서연 작게. 고마워요. 며칠 후 산부인과 접수 창구.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 준혁이 접수를 대신 해준다. 서연은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다. 대기실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는다. 아무 말이 없다. 그런데 준혁의 손이 서연의 손 위에 살짝 얹힌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서연이 그 손을 내려다본다. 집에 남편이 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이 무거운 자리에 그 사람은 없다. 알지도 못한다. 알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준혁은 여기 있다. 말하지 않았는데 왔다. 붙잡지 않았는데 왔다. 서연이 손을 뒤집어 준혁의 손을 잡는다. 꽉 잡는다. 준혁이 더 힘을 준다. 옆에 만삭의 임산부가 남편과 앉아 있다. 태동을 느끼며 두 사람이 웃고 있다. 남편이 아내의 배에 손을 올린다. 서연은 그 부부를 바라보지 않는다. 간호사 박서연님. 서연이 일어선다. 준혁도 같이 일어선다. 서연 아내는 혼자 들어가야 해요. 준혁 알아요. 여기 있을게요. 서연이 준혁을 바라본다. 여기 있을게요. 이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다. 평생. 서연이 돌아선다. 진료실로 걸어간다. 진료실. 의사 6주 정도 됐네요. 임신 유지하실 건가요? 서연은 잠깐 모니터를 본다. 작은 점 하나. 심장이 뛰고 있다. 밖에 준혁이 있다. 그 생각이 먼저 든다. 이상하게도 서연 낫고 평탄하게 아니요. 의사 수술 날짜 잡으시겠어요? 서연 가장 빠른 날로요. 대기실 진료 후 서연이 나온다. 준혁이 자리에서 바로 일어선다. 두 사람이 마주선다. 서연 날짜 잡았어요. 준혁 언제요? 서연 다음 주 수요일. 준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준혁 같이 갈게요. 서연 준혁 선생님. 준혁 같이 갈 거예요. 말이 짧다. 그런데 그 짧음이 단단하다. 서연이 그 얼굴을 바라본다. 집에 있는 남편은 오늘 서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저녁에 들어가도 별말이 없을 것이다. 그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연이 무엇을 확인하고 왔는지 알고 있다.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 서연의 눈이 조금 흔들린다. 서연 낮게 밥 먹고 가요. 준혁 서연 옆으로 자연스럽게 붙으며 어디 가고 싶어요? 서연 아무 데나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는다. 병원 복도를 두 사람이 걷는다. 이 장면이 부부처럼 보인다. 아니, 부부보다 더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처럼 보인다. 비밀을 나눈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침묵. 칠막 지워진 생명. 수술 당일 병원 앞 오전 8시 50분. 준혁이 먼저 와 있다. 서연의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걸어온다. 준혁 잘 잤어요? 서연 못 잤어요. 준혁 나도요. 두 사람이 걷는다. 나란히. 준혁이 접수를 도와준다. 보호자 난의 이름을 적는다. 손이 잠깐 멈춘다. 그리고 적는다.
서연이 그것을 본다. 말하지 않는다. 수술 대기복도. 서연이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고 나온다. 준혁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로 일어선다. 두 사람이 마주선다. 준혁 서연의 손을 잡으며 금방 끝나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서연 알아요. 준혁 끝나면 바로 나와요. 여기 있을게요. 서연이 준혁을 바라본다. 이 사람이 남편보다 더 남편 같은 자리에 있다. 이 사람과 비밀을 나눈다. 이 사람과 아픔을 나눈다. 이 사람만이 지금 서연의 전부를 알고 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이 손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다. 서연 작게 준혁 선생님. 준혁 응. 서연 고마워요. 진짜로. 준혁이 말없이 서연을 한번 꽉 안는다. 짧게 그러나 단단하게. 서연이 눈을 감는다. 이 품이 집보다 더 집 같다. 그게 슬프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이 품에 있다. 간호사가 부른다. 간호사 박서연님 들어오세요. 서연이 준혁에게서 떨어진다. 걸어간다. 수술실 문이 열린다. 수술실 문 앞 복도. 준혁이 그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본다. 닫힌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의자에 앉지 않는다. 그냥 서 있다. 문 너머에서 의료기기 소리가 낮게 들린다. 회복실 오전 11시. 서연이 눈을 뜬다. 천장이 보인다. 아랫배가 묵직하다. 서연은 손을 올려놓는다. 잠깐. 그리고 내린다. 간호사 깨셨어요? 잘 됐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서연 쉰 목소리로 밖에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간호사 네 계세요. 서연이 눈을 감는다. 있다. 그 사실만으로 숨이 고르게 돌아온다. 병원 복도 오후 1시. 서연이 나온다. 준혁이 복도 끝에 서 있다. 서연을 보자 빠르게 걸어온다. 준혁 괜찮아요? 서연 응. 준혁이 서연의 얼굴을 위아래로 살핀다. 확인하듯. 준혁 아프면 말해요. 서연 알아요. 준혁이 서연의 가방을 받아든다. 자연스럽게 말없이 두 사람이 복도를 걷는다. 이 장면이 부부처럼 보인다. 아니, 부부보다 더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다. 비밀을 나눈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걸음걸이. 준혁의 차 안. 준혁이 운전한다. 서연이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본다. 한참 후 준혁이 조용히 말한다. 준혁 많이 아팠어요? 서연 몸은 괜찮아요. 준혁 몸은? 서연 응. 준혁이 신호 대기 중에 서연을 돌아본다. 준혁 선생님, 나한테 다 말해도 돼요. 다 들을게요. 서연이 준혁을 바라본다. 집에 남편이 있다.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지 않을 것이다. 서연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각자의 하루를 산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묻는다. 들을 거라고 한다. 서연 창밖을 보며 낮게 외로웠어요. 오늘. 준혁 응. 서연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준혁 선생님이 있어서. 말이 거기서 멈춘다. 준혁이 말없이 서연의 손을 잡는다. 핸들에서 한 손을 떼어 서연의 손 위에 올려놓는다. 서연이 그 손을 꽉 쥔다. 차가 달린다. 서연의 눈에서 오늘 처음으로 눈물이 한 줄기 내려온다. 소리 없이 준혁이 본다. 아무 말하지 않는다. 그냥 손에 힘을 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녁. 그녀는 잠행 중. 제3장 멈추지 않는 엔진 고착과 전적 타락. 팔막 영구적 장치. 수술 후 2달 산부인과 진료실. 서연이 의자에 앉아 있다. 지난번과 같은 의사, 같은 진료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목적으로 왔다. 의사 루프 시술 원하시는 거죠? 서연 네. 의사 결혼하셨죠? 남편분과 상의는 하셨나요? 짧은 침묵. 서연 네, 상의했어요. 거짓말이다. 남편은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서연이 결정한 일이다. 의사 시술 후에는 3년에서 5년 피임 효과가 있어요. 불편함은 개인차가 있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담담하다. 처방전을 받아가는 사람처럼. 의사 오늘 바로 하실 건가요? 서연 네. 시술 후 병원 복도. 서연이 걸어 나온다. 복도 끝에 준혁이 있다. 오늘도 와 있다. 말하지 않았는데 서연이 어디 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준혁 다 됐어요? 서연 응. 준혁 아파요? 서연 조금. 준혁이 서연의 가방을 받아든다. 두 사람이 걷는다. 준혁 낮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연 맞는 건 없어요. 우리한테. 준혁이 그 말을 듣는다. 준혁 그래도 선생님 곁에 있을 거예요. 서연 그 말을 받으며 작게 알아요. 두 사람이 병원 문을 나선다. 서연의 몸 안에 이제 장치가 생겼다. 죄를 지속하기 위한 장치, 가면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아무도 모르게 이 삶을 계속하기 위한 장치. 서연은 그것을 안다. 그래서 발걸음이 조금 더 빠르다. 준혁의 자취방 그날 저녁.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다. 준혁이 옆에 앉는다. 준혁 선생님, 오늘 어때요? 진짜로. 서연 천장을 보며 이상하게 홀가분해요. 준혁 홀가분해요? 서연 응. 이상하죠? 근데 그래요. 준혁이 그 말을 듣는다. 홀가분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더 이상 그 결과가 두렵지 않다는 것.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무서운 일이라는 걸 준혁도 안다. 그런데 서연을 떠날 수 없다. 준혁 서연의 손을 잡으며 나는 선생님이 홀가분하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서연이 그 손을 바라본다. 이 손이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이 손을 놓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구막 공회전하는 영혼. 5달째 일상이 된 이중생활. 서연의 하루는 2개다. 첫 번째 하루. 주일 오전 공갑 안실. 서연이 아이들 앞에 선다. 단정한 차림. 따뜻한 웃음. 준비된 교재. 아이들이 달려온다.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안긴다. 서연이 안아준다. 이름을 불러준다. 하나하나 들여다본다. 이 시간이 진짜라는 게 문제다. 서연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진짜라는 게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더 설명이 안 된다. 두 번째 하루. 예배가 끝나면 주차장으로 나온다. 핸드폰을 꺼낸다. 나왔어요. 달려갈게요. 준혁이 뛰어온다. 서연의 차에 탄다. 문이 닫히면 첫 번째 하루가 닫힌다. 두 번째 하루가 시작된다. 준혁의 자취방 어느 오후.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다. 준혁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긴다. 준혁 선생님, 나 요즘 선생님 없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서연 나도요. 준혁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게. 서연 이상한 거 맞아요. 준혁 근데 선생님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매번. 서연이 그 말을 듣는다. 매번 처음 보는 것 같다. 서연도 그렇다. 준혁을 매일 보는데 매번 심장이 뛴다. 식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진다. 20대의 강렬한 에너지가 이 사람에게서 흘러나온다. 그게 서연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살아있다는 감각. 집에서는 죽어있던 감각이 이 사람 옆에서만 깨어난다. 서연 낮게 나도 매번 달라요. 준혁 선생님 볼 때마다. 준혁 어떡해요?
서연 볼 때마다 더 원해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준혁이 서연을 바라본다. 준혁 나도요. 선생님이 나한테 중독이에요. 끊을 생각이 없는 중독. 어느 날 두 사람의 대화. 서연이 준혁의 가슴에 기대어 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다. 서연 조용히 나 가끔 생각해요. 준혁 모를요. 서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잖아요. 준혁 알아요. 서연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준혁 나도요. 서연 무서워요. 그게. 준혁 서연을 더 끌어안으며 나는 선생님 없는 게 더 무서워요. 서연이 눈을 감는다.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걸 어쩌면 안다.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게 전적 타락이라는 걸.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이 품에 있고 싶다. 집밤. 서연이 집에 들어온다. 남편이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 남편 왔어. 서연 응. 그게 전부다. 서연이 안방으로 들어간다. 씻고 나온다. 침대에 눕는다. 남편이 들어와 불을 끈다. 어둠. 서연은 천장을 바라본다. 몇 시간 전에 준혁의 품에 있었다. 지금은 남편 옆에 누워 있다. 이 두 장면이 같은 날이라는 게 이제 낯설지 않다. 그게 더 이상하다. 낯설어야 하는데, 아파야 하는데, 그냥 조용하다. 양심이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 오래전에 그 통로가 닫힌 것 같다. 서연이 핸드폰을 꺼낸다. 불빛을 낮추고 집에 왔어요. 준혁의 답장이 바로 온다. 잘 자요. 내일 봐요. 응, 내일 봐요. 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다. 서연이 눈을 감는다. 준혁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있다. 그것을 들으며 잠든다. 심막 엔진의 폭주. 6달째 어느 평일 오전. 서연이 거울 앞에 서 있다. 아파트 안방 화장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본다. 올해 38살. 건강하다. 아름답다. 빛이 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삶을 시작한 이후로 더 빛난다. 준혁이 자주 말한다. 선생님은 볼 때마다 더 예뻐진다고.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서연도 안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감각이 자신을 살게 한다. 준혁의 자취방 오후. 두 사람이 있다. 한참 후 서연이 눈을 뜬다. 천장을 바라본다.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 시간. 이 황홀함이 서연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지옥이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들이 있다. 그게 무서운 생각이라는 걸 안다. 그런데 멈춰지지 않는다. 준혁 서연을 바라보며 선생님. 서연 응. 준혁 나 선생님한테 미친 것 같아요. 진짜로. 서연 나도요. 준혁 이게 끝날 것 같아요? 서연이 잠깐 생각한다. 서연 모르겠어요. 준혁 나는 끝내고 싶지 않아요. 서연 낫게 놔둬요. 준혁이 서연을 끌어안는다. 서연이 눈을 감는다. 서연의 독백 내레이션. 서연의 목소리.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혁을 멈춰야 해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숨을 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집에서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멈춰야 해요? 아이들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멈춰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멈추고 싶지 않아요. 오늘 그이와 함께한 이 시간이 살 이유가 돼요. 이게 전부예요. 지금 나한테는. 어느 날 두 사람의 대화. 준혁의 자취방. 저녁.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다.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준혁이 서연 것을 먼저 담아준다. 서연이 준혁 컵에 물을 채워준다. 준혁 선생님,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서연 무슨 말이에요? 준혁 나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평생 있고 싶은데 현실이 그게 안 되잖아요.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서연 준혁 선생님. 준혁 응. 서연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준혁 당연하죠. 서연 천천히 나는 집을 나올 수 없어요. 지금은 준혁이 서연을 바라본다. 서연 경제적으로 혼자 설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지금 이 생활이 다 무너져요. 그거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비겁한 거 알아요. 준혁이 한동안 말이 없다. 준혁 낮게 나도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서연 응. 준혁 나는 선생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면서도 선생님이 주는 것들을 다른 데서 받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마주 본다. 서연 우리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준혁 알아요. 서연 근데 이게 우리잖아요. 준혁 응. 이게 우리예요. 두 사람이 다시 밥을 먹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게 이 두 사람의 방식이다. 서연의 독백 계속. 남편은 내 경제적 울타리예요. 준혁은 내 숨통이에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나빠요? 알아요. 근데 이게 솔직한 나예요. 거룩한 척 7년 동안 살았어요. 지금은 적어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준혁이 나를 원하는 만큼 나도 그를 원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치도록 원한다는 걸 느낄 때 나는 살아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주일 오전 공과 반실. 서연이 아이들 앞에 서 있다. 오늘도 단정하다. 오늘도 따뜻하다. 오늘도 준비된 교사다. 서연 얘들아,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 진짜 자유가 뭔지 알아? 아이들이 웅성인다. 서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야. 그렇게 살면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거든.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에서 오는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카메라가 서연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이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인지 서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가장 무서운 장면이다. 에필로그 어느 평범한 날. 아침. 서연이 남편의 아침을 차린다. 남편이 먹고 나간다. 별말 없이 서연이 식탁을 치운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낸다. 나와요? 벌써요? 좋아요. 10분 후에 앞에 있을게요. 서연이 가방을 든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내린다. 립스틱을 바른다. 문을 나선다. 이것이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서연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아파트에서, 어느 교회 주차장에서, 어느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찾아. 오늘 하루를 살 이유를 찾아. 그녀는 잠행 중이다.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정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연을 손가락질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서연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기를 잘못된 곳에서 채우다 보면 어느새 멈출 수 없는 엔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라면 시동을 이제는 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엔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샬롬.